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토트넘이 아스톤빌라와의 중요한 빅매치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9라운드에서의 충격 패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11라운드가 입스위치전인 만큼 근데 원정 경기죠? 네, 참 산 넘어 산이겠군요. 금요일 유로파리그 튀르키예 원정 경기가 있기 때문에 자칫 무승 입스위치에게도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장담은 하면 안 된다는 건데 토트넘 설마 진짜 도깨비 팀 아니죠? 홈에서 왜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에버턴전 4골, 브레이트포드전 3골, 웨스트햄전 4골, 아스톤빌라전 4골. 홈에서 극강 모드입니다. 4승 1패인데 시즌 전체로 보면 8경기에서 7승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최다 득점팀이고요. 거기다 실점했던 경기는 모두 역전승으로 더 재미있는 경기로 바꿔줬습니다. 이번 아스톤빌라전도 역전승이었죠. 토트넘은 역전승도 가장 많이 한 팀입니다. 제발 좀 순조롭게 좀 가자. 토트넘이 아스톤빌라에게 대승을 거뒀고 손흥민이 대승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손흥민 교체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교체 지시를 받고 팀을 위해 파이팅을 넣어줬다면 이슈가 될 건 아닌데 손흥민이 교체 사인에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벤치에 앉아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감독과 캡틴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엔지 감독이 팀의 에이스를 존중하지 않는 결정들로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먼저 엔지 감독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푹 쉰 메디슨이 당연히 선발 출전될 줄 알았는데 선발에서 제외됐고 이 부분은 현지 전문가들도 메디슨이 매우 실망스러워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비수마도 마찬가지였죠. 오로지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팀이 원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독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선수가 출전 시간이 줄어들지라도 팀을 위한다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각오요. 네. 우선 그게 강팀이 되는 첫 번째 원칙이기도 합니다. 경기 후에 기자들은 곧바로 손흥민 교체 이유부터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은 매우 의연하게 별일 아니라는 듯 계획적인 부분이었고 손흥민과 상의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었다고 했고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60분 사이에 이상 신호가 느껴졌던 것도 있어서 손흥민은 토트넘에게 꼭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예상했던 건 맞죠. 그런데 손흥민은 왜 화를 냈을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엔지 감독은 미리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체를 당하면 기분 좋아할 선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 이 양반 진짜 그래 우리는 지금 손흥민 그래 특혜를 원한다 그래 네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선수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거 몇몇 선수에게만 감독이 의지하려고 해버리면 오히려 팀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도 맞아요. 네. 손흥민은 교체 이후에도 벤치에 있었고 역전골, 추가골, 추가골까지 난리법석은 아니지만 득점할 때마다 박수를 보내는 비하인드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마치고도 엔지 감독과도 포옹을 하고 선수들과도 포옹하고 특히 씁쓸한 패배로 돌아간 아스톤빌라 선수들을 위로하는 포옹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반더벤이 손흥민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장난을 쳤는데 손흥민은 승리는 승리고 그 기분 자체가 풀어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토트넘 구단 내에서 찍힌 영상에서는 손흥민은 카메라를 향해서 좀 미지근한 메롱하며 라커룸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기분은 아직 안 풀렸다는 거예요. 네. 인터뷰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지만 더 뛰고 싶어하는 속상함일 뿐 더 필요하고 중요한 선수라서 일어난 부분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승리를 했지만 경기 때는 안타까운 일들이 또 속출했습니다. 로메로가 아마도 좀 푹 쉬게 될 것 같더라고요. A매치 이후 때까지 로메로, 반더벤이 A매치를 뛰지 않는다는 건 토트넘에게 매우 좋은 일인 거죠. 그리고 손흥민 대신 교체로 들어온 히샬리송이 햄스트링 의심으로 재교체가 되었는데 프리미어리그 인저리 명단에는 우선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엔지 감독도 햄스트링 이상을 얘기했다 보니까 히샬리송도 또 부상자 명단에 추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센터백 주전이 다 빠진 상태로 갈라타사라이를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정말 불안해야 할까요? 그럼 로메로 반더벤이 빠지고도 맨시티전 승리를 지키고 아스톤빌라전 후반의 무실점은 뭡니까?
세트피스 실점이야 로메로 반더벤이 있어도 실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탓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과 분명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엔지 감독 본인의 축구 철학을 선수들에게 확실히 인지시키기 위해서 고집불통 공격 축구를 했는데, 올 시즌은 부지런하면서도 정통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잘 소화해주고 있는 솔랑케와 공격형 미드필더이면서도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는 클루셉스키가 팀의 안정감을 더해주고, 산미들 선수들이 미친듯이 뛰어버리니까 공수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미드필드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던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복수심에 불타있는 벤탄쿠르가 출전했죠. 벤탄쿠르는 십자인대 파열로 1년을 고생하고 복귀를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다시 아스톤빌라전에서 상대의 강한 태클로 또 쓰러지면서 2달 이상을 쉬게 되었습니다. 벤탄쿠르의 그냥 의지는 뭐 경기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나 오늘 그냥 무조건 한 명을 그냥 담궈버리겠다는 강력한 태클. 와,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옐로 카드를 받긴 했지만 정신력이 무장되어 있었고 센터백이 불안하지 않도록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MVP급 활약 사르가 있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뛰는데 제 눈에는 육상 선수처럼 보이더라고요. 토트넘의 역전골, 추가골 모두 사르가 중간에 커트를 하면서 바로 역습이 되도록 만들어줬죠. 사르는 미드필더로 출전했었는데도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했고 패스 성공률도 90%를 넘겨버렸습니다. 미드필더가 이런 플레이를 하면 팀은 매우 안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클루셉스키는 전반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좁은 공간에서 원터치 패스 한 번에 역전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미드필더들이 이렇게 미치게 뛸 줄 알게 되면 어떤 팀이 두렵겠습니까? 메디슨 비수마보다 사르 벤탄쿠르가 더 부지런하고 열심인 건 경기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에메리 감독도 토트넘은 역습 상황에서 매우 강력한 팀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아스톤빌라의 맥기는 인터뷰에서 역시나 토트넘을 강팀으로 인정하면서 토트넘 원정으로 온 팀들은 90분 동안 힘든 시간을 버티게 된다고 하면서 공간을 내준 것이 패배의 요인이라고 했고, 손흥민의 크로스로 동점이 된 이후에 토트넘이 모멘텀과 속도가 올라가면서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어시스트가 큰 영향을 미친 거라고 했습니다. 현지 중계진은 손흥민의 크로스를 슈퍼볼 패스라고 했고, 경기 후 리뷰에서도 축구 전문가들은 정말 환상적인 패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직캠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우선 방송 때보다 공간이 좀 더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스톤빌라의 판단 미스라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에만 코너킥 5개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상대 수비 사이에 동료 선수가 침투할 때 볼을 내주면서 더 좋은 찬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반복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드리블을 하면서 기회를 엿볼 때 맥긴이 손으로 가리키면서 들어오는 우도기를 마크하라고 합니다. 손흥민에게 달려들다가 우도기에게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리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손흥민이 그 틈에 바로 공간이 생기자마자 왼발 크로스를 올려버린 것입니다. 손흥민은 양발로 슈팅, 크로스가 또 양발로 다 되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정말 마크하기 힘듭니다. 보통은 오른발 선수라고 하면 왼발 크로스가 나올 걸 그냥 상상도 못하죠. 손흥민의 자로 잰 듯한 크로스도 일품이지만 매우 지능적인 플레이에서 상대 선수에게 혼란을 준 것이 더 주요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10경기에서 8승 2무로 1위를 하면서 축구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번엔 10경기에서 드디어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에 올라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다 눌러버렸습니다. 토트넘이 최강팀은 아닐지 몰라도 손흥민이 있는 한 토트넘 무시하지 말라고요. 이상 신수현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